국내 산업과 해외 패션 산업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혹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또는 아마도 수업 시간에 들으셨을 거예요. 2년 동안 공부를 하시면서 들었겠지만, 또는 그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을 통해서 들었겠지만, 아마도 그 차이에 대해서 지금은 좀 더 명확히 개념을 잡고 들어가자. 그 차이는 위탁과 사입에 있죠. 일단 위탁과 사입에 대한 개념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 될 텐데 일단 물어보죠. 국내 패션 산업은 위탁의 구조일까요? 사입의 구조일까요?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위탁과 사입의 용어부터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과연 위탁이 뭐냐? 사입이 뭐냐? 위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 의미하는 말을 알 수 있을 테니까. 사입이라는 건 내가 그 물건을 완전히 샀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 물건을 완전히 샀다. 사입했다 라고 얘기하면 평소에도 뭐 예를 들면 물건 사입했니? 라고 물어보면 그 물건을 내가 완전히 샀다. 내 거다. 위탁이라는 건 아니다. 산 게 아니라 빌린 거다. 내가 완전히 구매했다. 내 거다. 이건 위탁이라는 의미는 그거를 빌렸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걸 샀다, 구매했다. 이건 빌렸다. 그럼 무슨 의미냐? 자, 사입이라는 건 어디를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했냐면 이 기준은 유통이에요. 유통. 예를 들면 백화점, 대리점, 가주점, 여러분들이 매장에서 보는 가주점 이런 개념들. 내가 유통이 물건을 사왔느냐 또는 유통이 백화점이 대리점이 물건을 빌려왔느냐.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개념을 볼 때 유통이 브랜드, 물건을 제조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브랜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빈폴 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아웃도어 브랜드, 뭐 노스페이스 이런 것들이겠죠. 또는 뭐 뉴발란스 이런 것들이겠죠. 유통이 브랜드, 방금 얘기한 뉴발이라든가 뭐 노스페이스라든가 빈폴이라든가 등등 이런 브랜드로부터 물건을 사왔느냐, 아니면 반대로 유통이 그런 브랜드로부터 물건을 빌려왔느냐의 차이가 있죠. 좀 더 볼게요. 유통은 물건을 소비자, 고객한테 판매를 하죠. 물건을 팔았어요. 근데 완판, 물건을 다 팔면 좋은데 실제로 완판이라는 건 좀 쉽지 않으니까 물건을 팔고 나면 뭐가 남아요? 팔고 남은 재고가 남겠죠. 이 재고가 남을 텐데 이 재고가 물건을 유통의 브랜드로부터 사왔다면 고객한테 팔고 남은 재고를 재고가 누구께 되겠어요? 유통이 브랜드로부터 물건을 사왔으니까 고객한테 사온 물건을 팔고 나면 그 재고는 유통거가 되겠죠. 재고는 유통거가 되겠다. 사입의 경우에. 근데 위탁의 경우는 다르겠죠. 위탁의 경우는 유통이 브랜드로부터 물건을 빌려왔어요. 빌려온 물건을 고객한테 팔았죠. 팔고 남았으니까 재고가 남았을 텐데 물건에 남은 재고가 남았을 텐데 이 재고는 과연 누구 거냐? 여기는 유통이 브랜드로부터 물건을 빌려왔기 때문에 고객한테 팔고 남은 재고는 유통이 아니죠. 어떻게 해요? 브랜드한테 그냥 반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재고는 누구 거다? 재고는 결국 브랜드 거가 되는 거죠. 위탁과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유통이 브랜드로부터 물건을 빌려왔느냐 또는 사왔느냐의 차이점인 것이고 사온 물건을 팔고 나면 재고는 결국 유통이 브랜드로부터 사왔기 때문에 재고는 유통 거다. 반대로 위탁은 유통이 브랜드로부터 물건을 빌려왔기 때문에 빌려와서 팔았기 때문에 팔고 남은 재고는 유통이 브랜드로 그냥 반품을 시켜버린다.
반품을 시켜버린다. 그래서 재고는 브랜드 거가 된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물어봤던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과연 우리나라 패션 산업의 대부분은 다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패션 산업 구조의 대부분은 사입일까요? 위탁일까요? 아까 물어봤던 질문. 사입이냐 위탁이냐? 우리나라 국내 패션 산업의 구조는 위탁이에요. 이게 국내 구조예요. 반면에 외국은 사입으로 진행이 되죠. 물건을 사온다. 반면 국내는 물건을 빌려온다. 라는 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탁의 구조와 사입의 구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내 산업과 해외 산업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자, 좀 더 가서 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이해해 주신다고 보고. 방금 했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다시 보면, 자, 사입은 유통이 브랜드로부터 제품을 사입해왔다. 사입해와서 그 제품을 판매한다. 판매하거나 뭐 한다? 재고가 남게 된다. 그 재고는 누구 거다? 재고는 유통 거다. 그래서 그 재고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 재고는 팔아야 되니까. 그 제품을 결국 다시 또 고객한테 팔아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작년 2019년도 공제품을 사입해서 팔았어요. 팔고 나갔어요. 그럼 그 제품이 1년 지나서 올해 2020년도가 되어도 2019년도 제품이 남아있을 거다. 그럼 그 제품 어떻게 돼요? 팔아야 되겠죠. 근데 정상으로 판다? 쉽지 않죠. 왜? 작년 제품이니까. 패션은 트렌드가 있고 시즌성이기 때문에 작년 제품을 그대로 똑같이 제값을 갖고 팔기는 어렵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할인을 해서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할인 판매를 들어갈 것이고, 이 할인은 누가 결정해요? 유통이 결정하겠죠. 왜? 내 거니까. 내 거잖아요. 자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통이 자기 거니까 그 유통에서 할인을 얼마나 할지 판매할지 결정을 하고, 재고에 대한 처분, 재고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유통한테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죠.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거. 유통. 여기서 말하는 유통이라는 건 백화점 또는 대리점, 가두점. 우리가 길거리에 가면 우리 상권에 가면 볼 수 있는 가두점. 이런 가두점인데, 이런 백화점이나 대리점들 같은 유통들은 물건을 브랜드로부터 사와야 될 텐데 어떻게 사오느냐? 어떻게 사오겠어요? 찾아서 물건을 띄워오겠죠. 물건을 띄우는데 어떻게 하고 띄워요? 잘 모르겠죠. 내가 예를 들면 해외 브랜드 샤넬이요. 샤넬이다. 샤넬의 물건을 백화점,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봉마르쉐 백화점, 봉마르쉐, 또는 영국의 헤롯 백화점. 우리나라 롯데 백화점 아니에요. 롯데 백화점 그런 물건을 일부 사오는 하죠. 어쨌든 봉마르쉐나 헤롯 백화점 같은 데가 있다. 이건 프랑스에 있는 유명한 백화점이에요. 세계 최초로 1850년에 설립된 백화점이 프랑스의 봉마르쉐 백화점이에요. 파리에 있는. 헤롯 백화점은 영국에 있는 백화점이죠. 이런 백화점은 자기가 물건을 사와서 파는 거예요. 재고도 자기가 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봉마르쉐나 헤롯 백화점에서 물건을 샤넬 가서 사와야 되겠다. 내가 샤넬 가서 사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사와요? 가게에서 샤넬 가서 물건을 살 거예요. 근데 물건을 샤넬의 요번 시즌 제품이 2020년 SS가 예를 들면 물건이 좋은지 나쁜지 확인을 해야 돼요. 물건이 좋은가? 많이 살까? 많이 바잉을 해서, 이걸 바잉이라고 합니다. 사입을 바잉. 많이 바잉을 해야 되겠다. 이 제품이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매장 가서? 또는 그 브랜드에 가서? 그 바잉을 하러 가고 물건의 상태, 제품이 원래 좋은가를 갖다가 보는 것이 어떤 것이냐. 외국에서는 컬렉션,
우리가 알고 있는 컬렉션, 4대 컬렉션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뭐 파리 컬렉션, 샤넬은 파리 컬렉션을 하겠죠. 파리 컬렉션에 가서 물건을 보는 거예요. 또는 패션쇼, 우리가 버버리 패션쇼, 루이비통 패션쇼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 패션쇼에 가서 그 시즌 제품을 보는 거예요. 또는 패션 박람회가 있어요. 박람회 가서 그 부스에 가서 그 브랜드의 제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컬렉션이나 패션쇼나 박람회에 가서 자기의 물건을 전시해요. 그러면 이런 유통의 물건을 사러 가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바이어라고 부르죠. 바이어가 가요. 바이어가 컬렉션이나 패션쇼나 패션 박람회에 가서 그 제품을 보는 거예요. 보고서 좋은데? 이번 샤넬 컬렉션 좋은데? 내가 물건을 많이 사야 되겠어? 이번 루이비통 컬렉션 보니까 제품이 좋은데? 내가 이번에 물건을 많이 구매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 제품을 내가 고객한테 내 유통에서 팔아서 고객한테 팔아야지라고 하는 게 이런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이 브랜드의 제품을 사러 가는 곳 또는 제품을 확인하러 가는 것이 컬렉션과 패션쇼와 패션 박람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누가 가요? 유통의 바이어들, 정말 큰돈 바이어 또는 유명한 바이어 또는 선관이 좋아서 물건을 잘 고르는 바이어가 가는 거죠. 또 누가 가요, 여기에? 또 누가 가요? 또 누가 여기에 가요? 바이어뿐만 아니라 프레스, 기자들, 패션의 기자들이 가서 취재를 하죠. 취재하면서 물건 좋아. 이번 패션에 보니까 트렌디해, 핫해, 힙해, 굉장히 좋아. 이런 것들을 기사를 막 리리즈 하는 거죠. 이 브랜드들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기 것들을 보고 많이 리리즈를 해줘야 빨리 기사를 써주고 패션 잡지를 내주고 패션 뉴스를 내줘야 핫해질 것 테니까 이들을 초청하고 이들이 오는 거죠. 그래야 자기 브랜드가 잘 팔리고 소비자들이 사가고 바이어들이 많이 사갈 테니까. 또 누가요? 에디터. 패션에 유명한 하퍼스 바자, 보그지의 에디터가 와요. 와서 어떻게 해요? 이번 컬렉션을 보고 이번 컬렉션 괜찮은데 또는 이번 컬렉션 상태 안 좋아, 맛이 가는데 등등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들을 초청하는 것이고 이들은 꼭 가요. 그래서 이번 그 컬렉션에 대해서 어떤 패션쇼에서 평가를 하죠. 그리고 이 바이어들도 가서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를 보는 거예요. 이들이 좋은 평가를 내리면 고객들이 이번 컬렉션 좋구나 라고 호감도가 급증하고 트렌디하구나 라고 해서 물건을 사고 싶겠죠. 또 그래서 바이어들이 여기 가서 물건을 많이 사겠죠. 이런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컬렉션 또는 패션쇼 또는 패션 박람회 장소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해외의 경우는 이렇게 유통이 브랜드로부터 물건을 구매한다. 그리고 구매해서 물건을 팔고 재고에 대한 것도 책임을 본인들이 진다. 그리고 구매하러 가는 활동을 사입이라고 얘기하고 구매하러 가는 사람을 바이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래서 컬렉션과 패션쇼 패션 박람회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고 여기에는 프레스와 에디터들을 참가해서 이 제품들을 평가한다. 이것이 해외에 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해외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반면에 주로 국내라고 얘기하는데 국내는 그런 구조가 있죠. 국내는 위탁의 구조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주로 했어요. 주로 해요. 100%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사입으로 이루어지는 구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동대문에서 사와 사는 구조 이런 것들은 결국 사입 구조예요. 그렇지만 그 산업의 대부분은 위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의 베이스 물론 여기도 위탁이 있죠. 해외도 위탁은 있어요. 어쨌든 위탁의 구조와 사입의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그럼 우리나라 백화점 또는 대리점이라서요. 대리점이 있어요. 이 유통들은 브랜드로부터 물건을 빌려와서 위탁으로 빌려와서 판매하고 위탁으로 공급받아서 물건을 판매하고 남은 재고는 어떻게 한다? 브랜드로 반품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유통 뭐 있어요? 예를 들면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또는 여러분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또는 여러분이 가도 상권에 돌아다니다 보면 대리점이라고 해서 백화점 말고 단독매장, 단독샵
이걸 대리점이라고 하는데 대리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노스페이스 대리점, 뉴발란스 뉴발 대리점, 또는 빈폴 대리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는 우리가 어머니들 많이 입는 크로코다일 레이디스 대리점 이런 것도 다 대리점이에요. 다 대리점이에요. 가죠. 대리점인데 이 대리점은 물건을 위탁으로 공급받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은 브랜드로부터 물건을 사올 일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재고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물건을 사와요. 왜? 안 팔리면 그 물건이 재고가 내 거가 되니까. 안 팔리면 꽝이에요. 그럼 나는 한 시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그 재고를 다 안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은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신중하게 오고 신중한 단어들을 올 수밖에 없죠. 내 거가 되죠. 근데 유통은 이런 롯데나 신세계 또는 가전 대리점들은 재고가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건을 신중하게 고를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냥 많이만 갖다 놓으면 돼요. 물건을 많이 빌려와서 많이 가져 위탁으로 받아서 판매하고 안 팔리면 반품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유통은 물건을 신중하게 발휘할 일이 없어요. 그냥 많이만 빌려오면 돼요. 여기에 능력은 뭐예요? 얼마큼 내가 물건을 많이 빌려오냐가 중요한 역량이에요. 여기는 내가 얼마나 물건을 잘 팔리는 물건을 잘 골라오는가가 능력인 거죠. 자, 그래서 해외 바이어들의 능력은 내가 얼마나 선거리여서 잘 팔리는 걸 많이 골라오는가가 능력이고, 우리나라 바이어들의 능력 또는 대리점 능력은 뭐예요? 물건을 얼마나 많이 빌려오는가. 잘 팔리는 건 얘들 목표. 왜? 안 팔리면 얘들 책임이니까. 얘들이 다 재고를 떠안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양의 물건을 잘 빌려오는가가 우리나라에선 중요하다. 결국 그래서 우리나라 백화점 바이어들의 역할 또는 브랜드 대리점의 사장님들, 여기에 바이어들의 역량은 뭐다? 얼마나 많이 빌려올 수 있는가가 물건이들의 역량이 된다. 여기는 물건을 팔린다면 재고가 남아요. 재고가 남겠죠. 재고가 엄청 남아요. 이 재고가 남았는데 이 반품된 재고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여기서는 남은 재고를 자기가 할인해서 팔았어요. 자기 책임이니까. 근데 유통이 여기는 뭐예요? 자기 책임이 아니라 내 물건이 아니고 브랜드가 책임이고 브랜드가 재고를 떠안고 있으니까 재고가 그 재고를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이 브랜드는 작년에 팔고 남은 재고를 올해 가지고 있어요. 올해 그걸 어떻게 팔겠어요? 그걸 1년차 재고라고 해요. 당해년도 제품, 그 당해에 파는 제품을 당해년도 제품이라고 하고 작년 제품을 1년차 재고라고 통상 불러요. 1년차 재고를 팔아야 되겠죠. 그럼 어디서 팔아요? 1년차 재고 어디서 팔아요? 우리가 상설점이라고 부르는 데들이 있어요. 또는 아울렛 같은 데들이 있어요. 물론 아울렛도 1년차, 2년차가 있긴 한데 상설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롯데 파주 아울렛 이런 것들이 상설점이에요. 또는 뭐예요? 모다 아울렛 이런 데들이 상설점이에요. 이런 데 출고해서 팔아요. 1년차. 그래서 알고 있겠지만 작년 재고 또는 전년도 재고 또는 2월 재고라고 부르는데 2월 재고를 파는 데가 바로 이런 데들이에요. 그럼 이걸 정상으로 팔아요? 아니죠. 행사를 해야죠. 할인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할인율은 주로 어느 정도예요? 주로 적게는 30%, 많게는 50% 정도 할인을 해서 고객한테 팔죠. 또는 이런 행사장만 나가진 않아요. 이런 아울렛만 나가진 않아요. 또 어디 나가요? 우리가 백화점을 가요. 백화점에 가면 뭐가 있어요? 매대 행사가 있어요. 정상 제품을 팔기도 하지만 또는 매장 내에서 가끔 2월 제품이라고 행사를 하는 거예요. 가격 싸게 하고 미끼 상품 또는 많이 팔려고. 그게 뭐예요? 행사 제품이 돼요. 이런 데는 백화점 같은 롯데나 현대, 롯데나 신세계나 현대 같은 백화점의 행사 물건으로 팔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재고 상품인 거죠. 물론 당연한 제품을 행사에서 팔면 이건 일단 특별한 거니까 제외하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년차 재고는 이렇게 상설점이나 아울렛 또는 행사장에서 판매를 한다. 이렇게 해서 재고를 처분을 하죠.
근데 이 유통에 출고를 할 때, 이 제품을 공급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많은 경우 이것도 또 위탁으로 공급을 해요. 하지만 사입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돈 많은 상서점 또는 상서점이 이익을 많이 얻기 위해서 또 상서점에서 가끔 사입으로 가져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 위탁으로 출고가 된다. 또 행사장, 백화점에 행사할 때 위탁으로 백화점에 출고해서 행사를 하고 남은 재고를 다시 어떻게 한다? 반품을 한다. 반품을 하는데 어려운 개념이지만 재고의 값어치를 감가에서 반품하기도 해요. 이건 조금 개념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도록 하고, 어쨌든 중요한 건 위탁으로 1년차 재고도 출고해서 반품을 한다. 간혹 사입으로 출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품할 때는 값어치를 떨어뜨려서 반품을 한다. 내가 50원의 물건을 팔았는데 50원의 물건을 사입시켰는데 그걸 반품하려면 안 되겠어. 또 사입했잖아. 재고 네 책임인데 그런데 반품하려고 해? 30원으로 사입해. 30원으로 내가 받아줄게. 라는 게 감가 납품의 개념이에요. 어쨌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고, 어쨌든 이렇게 1년차 재고를 공급해서 판매를 해서 재고를 처분한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1년차 재고를 팔아서 모든 물건이 완판이 되면 재고를 다 떨어버리면 좋은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재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걸 2년차 재고라고 하죠. 자, 예를 들어서 2020년도 제품은 당일년도 제품이겠죠. 지금 기준 2020년도 2019년도 제품 뭐가 돼요? 1년차 재고가 돼요. 2020년도 기준 2018년도 제품 뭐가 돼요? 2년차 재고가 돼요. 재고 남겠죠. 완판이라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2018년도 재고 2년차 재고가 있다. 그럼 이걸 또 공급을 해야죠. 어디로 공급해야 되겠어요? 자, 2년차 재고도 또 어딘가 공급을 해서 출고한다는 거죠. 출고해서 상품을 팔아야 될 거예요. 어디로 팔아요? 2년차 재고는 물론 1차 유통에 팔 수, 이런 백화점의 정상 매장의 행사를 팔 수도 있어요. 그럼 가끔, 어쩌다가 가끔 해요. 상사점에 내보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없진 않아요. 그런데 큰 기업, 주로 큰 기업을 중심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 2년차 재고는 2차 상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출고를 해요. 2차 상서는 주로 직영점, 내가 직접 운영하는 점, 매장이 많이 있어요. 직영점에 출고해서 관리를 한다. 여기서 판매될 때는 주로 할인율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장당 2만원, 3만원 뭐 이렇게 파는 거. 장수를 파는 거. 장당 얼마, 균일가를 파는 거. 이런 데가 많죠. 이런 2차 상점에서 한다. 주로 직영점이 아닌 거고. 물론 조그만 브랜드들은 직영점을 만드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덤핑을 치거나, 덤핑이 뭐예요? 무게로 타고 파는 거. 자, 이 100kg에 얼마 또는 몇 장에 얼마 이렇게 팔아보는 거. 이런 덤핑을 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가끔 상서점과 복합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그만 브랜드들은. 하지만 큰 브랜드들은 대부분 직영점으로 운영을 한다. 이렇게 해서 재고들을 처분해요. 자, 그런데 이래도 안 팔리는 거예요. 이래도 안 팔리는 거예요. 이래도 안 팔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큰 기업들은, 대기업들은 2년 차에서도 안 팔렸다. 그러면 불태워버려요. 왜? 내 물건이 점점 더 싼 가격에 시장에 돌아다니는 걸, 상권에 돌아다니는 걸 원하잖아요. 왜? 브랜딩이 안 되니까. 브랜딩 가치가 떨어지니까. 예를 들면, 내가 뉴발 신발을 샀는데 이게 갑자기 뭐 2, 3천 원을 돌아다니면 브랜딩이 안 되죠. 사람들이 그걸 사겠고, 또는 이 브랜드가 맛이 갔나? 싸게 파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대기업들은 대부분 소각 불태워버려요. 태워버려요. 중소기업들은 갖고 있어요. 중소기업들은 그걸 가지고 있다. 그래서 행사장에 계속 써먹기도 하고 등등의 활동을 해요. 근데 브랜딩이 좋진 않고 결국에 재고로 남아서 자금에 대한 부담이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된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를 운영하는 형태는, 산업에서 브랜드를 운영하는 형태는 사입으로 운영하는 형태가 있고 위탁으로 운영하는 형태가 있다. 그런데 해외에 많은 브랜드는 해외 구조는 대부분 사입으로 진행되고 국내 구조의 대부분은 위탁으로 진행된다. 큰 차이점은 위탁, 사입은 유통이 브랜드로부터 물건을 직접 사가서 고객한테 판매하고 남은 재고는 본인이 처분하는 구조인데 반해서 위탁은 유통이 브랜드로부터 물건을 빌려온다. 위탁으로 빌려와서 고객한테 팔고 남은 재고는 본인이 처분하지 않고 다시 브랜드로 반품을 한다. 그래서 재고에 대한 부담은 브랜드가 가지고 있고 브랜드가 그 재고를 처분한다. 그래서 이런 여러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재고를 처분하는 게 위탁의 경우다. 그런데 이게 뭐 항상 이런 것은 아니다. 외국의 모든 브랜드가 다 사입하는 건 아니고 국내의 모든 브랜드가 다 위탁을 하는 건 아니다. 이것들을 일부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다. 또는 그런 비즈니스를 가져가는 브랜드들도 있다. 여기서 빠져있는 건 조금 다른 형태는 SPA. SPA는 형태가 좀 달라. SPA는 그냥 자라 이런 것들이죠. 이런 브랜드는 구조가 사입과 위탁과 조금 다르다. 걔네들은 브랜드에서 만들기도 하고 유통도 시키기 때문에 판매와 제조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 하지만 걔들도 각각의 형태로 운영을 좀 하긴 하는 브랜드도 있다. 그러니까 위탁, 사입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SP는 제가 나중에 다음 적당한 기회에 한번 구조를 말씀을 드릴 건데 그때 구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자.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있다는 거. 패션 산업의 구조는 크게 이런 형태들이 있고 국내와 해외가 되게 많이 다르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러면 자, 이런 형태 다음에 이렇게 형태가 되는데 그러면 이 형태에 있어서 각각의 돈을 버는 구조가 약간씩 돈을 버는 구조, 돈을 버는 마진율이 차이들이 좀 있어요. 그 차이들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질문. 유통의 입장에선 사입을 했을 때 돈을 더 많이 남긴다. 마진이 유통이 마진이 사입일 때가 많을까요? 위탁일 때가 많을까요? 사입일 때가 유통. 백화점이라고 없어. 백화점. 그냥 롯데백화점 쳐봅시다. 롯데백화점. 자, 롯데백화점의 입장에선 내가 물건을 사왔을 때 사입해서 물건을 고객한테 파는 게 마진이 많이 남을까요? 브랜드로부터 빌려와서 팔고 남은 재고를 반품한다고 봤을 때 마진이 더 많이 남을까요? 당연히 유통 입장에서 마진이 사입일 때가 많겠죠. 왜? 재고 부담이 있을 거니까. 얘는 팔고 나면 땡이에요. 재고도 없어요. 근데 얘는 물건을 사와서 재고 부담이 자기한테 있으니까 얘가 재고 부담의 비용만큼 마진을 더 가져가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유통이 브랜드로부터 물건을 빌려왔으니까 재고 부담은 얘한테 있어요. 얘는 그냥 남은 거 넘겨버리면 되니까 마진을 많이 취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대략 이건 숫자를 지금 보여드릴 건데 이 숫자는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냥 대략의 비교치라고 보시고 대략의 비교치라고 감을 잡으시라고 보여드릴 숫자예요. 대략 고객이 물건을 100원에 사간다. 100원에 사간다. 그럼 유통은 그 물건을 브랜드 제조사로부터 약 40원 정도에 사온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양쪽을 비교하려고 나온 게 숫자예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마진율은 다 다르니까. 그럼 얘 마진은 얼마예요? 얘가 가져가는 마진은 60이에요.
유통은 60의 마진을 취하게 돼요. 브랜드는 20에 파는 거죠. 자, 그럼 브랜드는 20에 만들어서 유통에 40에 파니까 마진이 얼마예요? 20의 마진을 대략 남기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차이가 된다. 이 정도. 20에 만들어서 40에 넘기고 대신에 제공 없어요. 딱 수작이 자기고. 근데 얘는 40에 사와서 100에 팔았으니까 60이 남지만 문제는 60이 다 온전히 잘 있게 되면 좋지만 문제는 다 안 팔려요. 그리고 재고가 남죠. 그럼 할인해야 돼요. 얼마에 할인해요? 주로 100원짜리 예를 들어서 50만원에 50에 팔았다. 그럼 마진이 얼마 되는 거예요? 마진이 이때는 10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큼은 60원에 마진 남지만 어떤 얼마큼은 10원에 마진, 10의 마진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 어딘가에 백화점 유통의 마진이 생기겠죠. 남는 거겠죠. 자, 여기 봅시다. 위탁의 경우는 상대적인 비교를 봤을 때 유통이 고객한테 100원에 팔아요. 100원의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 유통이 제조사로부터 가져오는 비용은 약 65 정도로 볼 수 있어요. 65 정도. 그럼 유통이 가져가는 마진은 얼마예요? 35 정도의 마진을 가져가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얘는 그냥 60 정도를 가져가는데 얘는 35의 마진을 가져가요. 근데 차이점이 뭐예요? 얘는 60이 온전히 자기 마진이 아니에요. 안 팔리면 10밖에 마진을 못 가져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언저리에, 이 어딘가에 생기겠죠. 능력이 있으면 60에 바꿔줄 것이고 바이어가 능력이 없어서 바이어를 제대로 못하면 10에 바꿔주겠죠. 반대로 얘는 뭐예요? 마진이 30으로 항상 거의 고정이겠죠. 물론 판매가 많이 되냐 적게 되냐 차이는 있겠지만 마진은 있어요. 이 이하로 떨어질 일은 별로 없어요. 거의 그냥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마진율이 얘는 리스크가 높다. 얘는 리스크는 적다. 안정적. 얘는 안정적이다. 이게 큰 차이가 있죠. 대신에 유통은 브랜드는 재고에 대한 부담을 본인이 겪고 있겠죠. 얘가 브랜드가 재고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재고 처분해야 되는 부담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의 마진은 얼마예요? 20에 만들어서 유통에 65에 납품하니까 마진이 주로 얼마예요? 약 45 정도의 마진을 가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마진이 훨씬 큰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여기에서 재고를 처분할 때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는 재고를 처분할 때마다 예를 들면 50에 팔아서 30에 유통 50에 팔고 30에 위탁 마진 30에 넘긴다. 구조 봤을 때 45보다 당연히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구조가 얘는 50에 100에 팔린 걸 1년차 때는 약 50원에 팔고 2년차가 되면 30에 파는 구조. 다시 말해서 50% 할인, 70% 할인 정도 대략 볼 수 있어요. 여기에 30에 넘기고 이때는 15에 넘기기 때문에 잘못하면 하게 되면 여기서 물건을 재고를 처분할 때 적자가 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40으로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낮은 마진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물건을 유통이 사입을 해서 높은 마진인 것처럼 보이긴 하나 재고 부담 때문에 마진율은 더 떨어질 것이고 여기 유통은 마진율이 낮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브랜드 입장에서는 여기보단 여기가 마진이 높아 보이긴 하나 실제로 재고 처분 때문에 그 마진은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리스크를 어느 쪽에 갖고 가느냐, 유통이 안정적인 마진을 가져가느냐, 리스크를 가지고 마진을 가져가느냐, 또는 브랜드가 조금이지만 100% 안정적인 마진을 가져가느냐, 또는 본인이 리스크를 감수하느냐에 따라서 사입과 위탁의 차이가 있다. 결국 재고에 따라서 결국 누가 리스크를 짊어지느냐의 차이가 존재를 하는 거죠. 이게 사입과 위탁의 차이다. 그러면 여기서 30은 20에 만들어서 30에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진은 얼마 남아요? 10이 남는 거죠. 얘는 마진이 적자겠죠.
마이너스 5가 적자예요. 그죠? 상선은 30을 받아서 50을 파니까 여기서 이익이 20의 이익이 나오는 거고. 자, 어쨌든 이러한데, 자 그러면 유통의 입장에서 봐서는 사입이 마진은 크다. 대신에 리스크도 크다. 브랜드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제조사. 브랜드의 입장에서 보면 위탁과 사입으로 봤을 때 마진은 뭐가 크다? 위탁이 크다. 근데 뭐가 크다? 역시 리스크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위탁과 사입의 차이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패션 산업에 있어서 위탁과 사입의 구조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만약에 국내에서 회사를 들어간다 또는 브랜드를 운영하게 되면 대부분 자기가 유통을 전개하기 쉽지 않으니까 백화점이나 대리점 유통을 전개할 텐데 위탁의 구조로 사업을 전개하게 되기가 쉽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사입 구조로 패션 산업의 구조가 발달되기 때문에 이쪽에 맞춰서 영업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한번 몇 가지. 자 여기까지 이해했으려고 보고요. 지금 이 위탁과 사입의 구조는 굉장히 중요해요.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지금부터 올 한 학기 동안 하는 수업에 대한 모든 내용 또는 여러분들이 계속 4년 동안 공부를 해서 실무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근간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가 이 산업구조에 대한 이유, 산업구조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 구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나라는 실제로 패션쇼라든가 여러분들이 알기로 패션위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겠지만 우리나라에선 유명한 패션쇼나 패션 컬렉션이 크게 있잖아요. 외국은 4대 컬렉션, 밀라노 컬렉션이라든가 파리 컬렉션, 뉴욕 컬렉션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 컬렉션이 유명한데 말해서 우리나라는 그런 컬렉션이 유명하잖아요. 왜? 아까 했지 이 형태의 기회. 외국은 유통이 브랜드로부터 물건을 사오는 바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컬렉션이나 패션이나 박람회가 되게 중요해요. 왜? 여기 가서 물건을 보고 제품이 좋은지 트렌디한지 트렌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물건을 많이 살지 말지를 결정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컬렉션이나 패션쇼가 중요하고 거기 가서 물건들을 바이를 해와요. 또 우리나라는 백화점 바이어가 브랜드로부터 물건을 위탁으로 공급받기 때문에 그 브랜드의 컬렉션이나 패션쇼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물건을 많이 가져오길 오히려 바랄 수가 있어요. 물론 제품 상태가 좋아야 매출이 높아지기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들은 사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브랜드가 잘 하길 바라고 물건을 많이 공급받길 바라는 구조예요. 본인이 사올 일이 없어요. 그러면 본인은 물건을 사지 않기 때문에 컬렉션이나 패션쇼나 패션 박람회 갈 일이 없어요. 거기서 그 물건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왜? 위탁으로 받으니까. 하지만 외국은 바이어가 그 물건을 자기의 능력이 뭐예요? 좋은 물건을 많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여기 가서 물건을 꼼꼼히 보고 괜찮은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은 이게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 우리나라는 이게 발달을 잘 할 수가 없다. 이런 구조 때문에. 이게 국내 패션 산업과 해외 패션 산업의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컬렉션이나 패션쇼가 활발하게 전개되지 않는 이유가 돼요. 여러분들이 독립했어요. 예를 들어서 브랜드에 들어가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독립을 했어요.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컬렉션을 또는 패션쇼를 열심히 했지만 생각보다 그 패션쇼에 백화점 바이어들이 오지 않을 거예요.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지 않을 거예요. 와서 여러분들의 지인을 초청해야지라 보는 거예요. 또는 관계자가 와서 보는 거예요. 왜? 물건을 바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이 인디제로 독립제로 되어서 하기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 그게 산업 구조의 차이다. 틀렸냐? 위탁은 틀리고 사입마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이건 외국과 우리나라 산업의 발달에 차이가 있는 거고 다른 거예요. 형태가 다르게 발달해 온 것이지 무엇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국내에도 사입하는 데 있어요. 편집 샵하는 데 사입을 해요. 백화점 이름 사입하는 데 있어요. 그럼 그런 데를 공략하면 돼요.
하지만 내가 어떤 게 나에게 더 맞느냐, 나의 성공 확률 높냐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산업의 차이는 다른 거다.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렇게 발달을 더 해왔을 뿐이고, 그러면 나는 어떤 거에 맞춰서 구조를 짤 것인가, 나의 산업의 우리나라 구조에 맞춰서 어떻게 산업을 짤 것인가, 또는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우리나라 패션 산업과 글로벌리한 패션 산업의 구조는 형태가 많이 달라요. 문제는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비즈니스의 툴에, 이 비즈니스의 구조에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접목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이 사업 구조의 차이는 굉장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모르고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또는 산업에 또는 일을 실무를 할 수가 없다. 이거에 대해서 꼭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아까 얘기했던 SPA라는 제3의 형태는 제가 다른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는 게 이번 상품 또 산업에 대한 이해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이해가 되셨죠?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고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다라는 넘어가셔야 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내용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지금까지 패션 산업 구조에 있어서 사입과 위탁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아까 말씀드린 SPA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패션 산업 구조가 사입과 위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PA는 여기에 속하지 않은, 물론 여기에 형태를 일부러 띄고 있긴 하지만, 이 형태도 뭐 할 수는 있지만 조금 다른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SPA는 과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유통이 브랜드로부터 물건을 사입해와서 재고에 팔고 남은 재고는 본인 책임이고, 유통이 위탁은 브랜드로부터 물건을 빌려와서 위탁을 빌려서 팔고 남은 재고는 브랜드에 반품하는 구조라고 했는데, SPA는 과연 어떤 구조냐. SPA는 유통이 고객한테 물건을 팔겠죠.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SPA 브랜드 자라나 유튜브 자라 같은 데는 브랜드와 유통이 같은 회사예요. 한 몸인 거죠. 그러니까 이 SPA 자라 같은 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라 같은 회사는 지가 물건을 만들어요. 제조도 직접 자기가 하는 거죠. 근데 제조만 아니야, 제조뿐만 아니라 그 물건을 직접 자기가 팔아요. 어디서? 이걸 원래 직영점이라고 하는 자기 매장이에요. 대부분 직영점, 내 매장에서 그 물건을 파는 거죠. 물론 대리점이라든가 유통에 롯데 같은 데 들어가도 돼요. 있긴 있는데, 대부분의 형태는 SP의 이름이 뭐예요? 내 물건 내가 만들어서 내가 직접 판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를 SPA 브랜드 자라는 직접 만들어서 내 매장에다가 직접 판매를 해요. 그럼 재고 누구예요? 결국 재고는 유통이나 브랜드 거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같은 회사니까 내 거예요. 내 거. 내가 그거를 어떻게 또 활용을 하는 거예요. 물론 재고의 자라의 재고 판매 전략이라든가 효율성, 재고 극소화 전략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나중에 또 언젠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어쨌든 같은 회사에서 내 거에서 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장점은 뭘까요? 장점? 뭐가 있을까요? 장점. 얘네가 비교했어요. 일단 마진 구조라는 거 보도록 하죠. 이 물건을 얼마에 팔아요? 고객한테 100에 팔아요. 100에 파는데 이 제조는 얼마예요? 비슷한 구조. 물론 제조가 달라요. 아까 20이라고 본 건 100에 20이라고 본 건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제조가는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비슷한 느낌으로 본다면, 제조를 20에 만들어서 그냥 유통에 수수료 많이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 내 거니까, 내 매장이잖아요. 다 내 매장이에요. 그 거기는 직원들도 다 우리 직원이에요. 그래서 수수료 줄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내가 만든 거 고객한테 100원에 팔면 80의 마진이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 그러니까 이런 데 비해서 SPA가 뭐가 높아요? 마진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건을 싸게 만드는 거, 싸게 팔 수 있지만, 싸게 만드는 것도 이들의 노하우이긴 하지만, 이들의 노하우는 뭐예요? 결국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을 내가 채택해서 팔기 때문에 그 사이의 모든 차익이 다 내 마진이다가 바로 SP의 이익률이 되는 거예요. 물론 재고는 최소화시키지만 물론 이런 건 있어요. 100에 20이 안 되냐? 아닐 수 있어요. 좀 더 높아요. 한 25, 30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브랜드마다 차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요 사이의 갭을 다 자기가 가진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SP 브랜드가 위탁과 사입의 브랜드와는 차이가 있어요. 위탁이나 사입이나 뭐예요? 유통과 제조가 분리되어 있어요. 제조원과 유통이 분리되어 있다고요. 샤넬이 직접 유통하는 경우 있죠. 어디? 직영점 내는 경우로 있는데 대부분 롯데백화점 이런 데들이 들어가 있죠. 유통을 끼고 있어요. 또는 명품 편집샵 같은 데 들어가 있는 거죠. 걔들이 유통인 겁니다. 그런데 SP 브랜드는 자기가 만들어서 제조, 자기가 직접 판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모든 브랜드가 다 각각 하나만이냐? 그렇지 않아요. 다 섞여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브랜드가 아까 얘기한 뭐예요? 누가 들었어요? 뉴발란스, 뉴바이 같은 경우에도 자기 매장이 있어요. 직영점. 예를 들면 명동 같은 직영점일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 매장에 파는 거예요.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거죠. 또 백화점에 들어갔다. 그러면 자기 매장에 자기가 만들어서 백화점에 공급해서 파는 구조인 거예요. 또는 일부 사실 뉴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신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레스모아 상태 안 좋죠. ABC 마트 이런 데들 ABC 마트 예를 들면 구두 신발점이죠. ABC 마트 같은 데는 신발을 바이게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뉴발로부터 ABC 마트가 신발을 바이게해서 파는 거예요. 재고를 자기가 보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한 브랜드라고 각각의 형태가 다 혼재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구조가 가장 많이 있다는 뜻인 거예요. 외국도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샤넬이 예를 들면 프랑스의 유명한 거리 샹젤리제 루이비통이 자기 직영점이 있어요. 그럼 그 직영점 뭐예요?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파는 구조인 거예요. 그럼 돈이 많이 나겠죠. 이런 구조인 거예요. 또 하나 온라인. 예를 들면 온라인을 판다. 자사몰이 들어갔어요. 자사몰은 뭐예요? 이 유통 결국 자사몰이 내 유통이 되는 거니까 결국 마진이 크겠죠. 이런 거예요. 반대로 남의 온라인에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제일모직 브랜드가 LF몰에 들어갔어요. 그럼 제일모직 브랜드로 LF몰에 들어갔으니까 유통이 다른 거죠. 위탁으로. 또는 쿠팡 같은 경우 이런 거죠. 브랜드로부터 물건을 쿠팡은 사입을 해요. 그래서 판매하는 경우. 그래서 마진율이 쿠팡의 마진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유메코나 티몬 같은 경우는 브랜드로부터 물건을 위탁으로 받아서 판매한다. 이런 구조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산업의 구조, 이 비즈니스의 이런 유통과 브랜드, 제조의 브랜드의 구조의 모델들은 이런 형태가 대부분 크게 되어 있고 이것들이 다 모든 산업에 연계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 비슷해요. 동대문에서 물건을 떼온다. 그럼 어디 구조예요? 이거죠. 동대문 브랜드로부터 예를 들면 동네에 무슨 조그만 샵이 하나 있어요. 옛날 말로 양장점, 요즘 말로 조그만 편집샵 같은 게 있어요. 분당 같은 데 가면 조그만 정자동 같은 데 가면 매장들이 있어요. 어떤 개인 샵들이 있어요. 뭐예요? 브랜드로부터 사오거나 저가는 동대문에서 사고 있죠. 동대문의 제조에서 물건을 사와서 내 매장에 팔고 재고도 내가 알아서 처분하는 구조. 그게 이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전반 메이저 산업에서 이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없는 건 아니다. 이 사업도 있긴 있다. 이게 유통과 제조의 구조예요. 이거는 모든 분야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SP 쪽까지 설명을 드려서 좀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